미친 세상에서 미친 주인공과 미친놈들이 활개치는 이야기. 너무 빡치고 무연할 때부터 조아라를 뒤집었던 소설이죠. 그리고 덜덜 떨면서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헌터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이 열려서 이제 투표를 받았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잔잔 힐링물 로판 추천을 먼저 할지 아니면 디스토피아 아포칼립스 피폐물 배경 로판을 먼저 추천할지 요 두 개를 투표에 올렸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디스토피아 피폐물이 훨씬 앞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폐물 로판 추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추천에 앞서서 추천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피폐물을 좋아해요. 피폐하고 어둡고 좀 눅눅하고 로판 중에서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후회물은 또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 때문에 주인공이 고통받기보다는 세계관이나 외부 환경, 상황 때문에 주인공이 피폐해지는 이제 그러면서 주인공들이 힘을 합쳐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런 아포칼립스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예 로맨스 위주의 피폐물 로판을 원하시면은 조금 취향에 안 맞으실 수도 있고 좀 잔혹하거나 고어하거나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또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요 뒤에 배경이 좀 허전해서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책들을 이렇게 좀 쌓아뒀어요. 장식품처럼.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할 소설은 권겨울 작가님의 레드 앤 매드입니다. 주인공은 예주라는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 예주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눈앞에 갑자기 어떤 문이 생기고 그 문 속으로 들어가면 미래로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대를 이어져 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주도 어머니한테 그 능력에 대해서 듣고 좀 가르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잘 살아가던 예주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서울 한복판에 용암 파도가 막 밀려오면서 세상이 불로 막 뒤덮이는 걸 보고 헐레벌떡 문 속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그렇게 1000년 뒤의 미래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주는 인류말사를 목적으로 인간들을 다 죽이고 다니는 붉은 눈의 초월자를 만나요. 레드 앤 매드는 무연할 때부터 조아라를 뒤집었던 소설이죠. 개인적으로는 오늘 가져온 소설들 중에서 제일 막막하고 무섭고 암담합니다. 황폐한 미래사회가 배경인데 그 예주 같은 인간들은 단 한 명도 없고 쉴 새 없이 끔찍한 크리처들이 나오고 또 정체불명의 미친놈은 자기를 죽이겠다면서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주는 100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고군분투합니다. 모험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대대로 물려받은 그 능력에 대한 비밀과 그것에 관한 이 세상의 신화의 진실을 점점 알게 되는데 그 설정이 되게 독특하고 재밌어요. 또 그 붉은 눈의 인간 혐오자인 초월자가 점점 예주의 인간성에 막 스며들면서 변화하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권겨울 작가님은 그 악앤죽 쓰신 작가님이에요. 근데 악앤죽보다는 정말 어둡고 사이다라고는 없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저도 소설 읽으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그냥 하차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너무 힘들다 하면서도 자동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흡입력이 있고 되게 뒤가 궁금해지는 소설입니다. 고어스럽기도 하고 취향을 많이 타는 소재이기 때문에 게다가 권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1권씩 사서 보는 거를 강력 권장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패스파인더 재밌게 보셨다면 레드 앤 매드도 취향에 맞으실 거예요. 작가님이 새롭게 구축한 세계관을 보는 걸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모험물을 좋아하신다면 페파나 레드 앤 매드나 되게 재밌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알브레이트 작가님의 어릿광대의 우울입니다. 주인공은 윈슬랜드의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인 베로나 왕녀예요. 베로나 왕녀는 정통성도 있고 능력도 뛰어나고 성품도 훌륭하기 때문에 모두들 당연히 베로나 왕녀가 다음 왕위를 물려받겠거니 했어요. 근데 다만 왕만은 베로나가 자신의 뒤를 잇는 것을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윈슬랜드의 왕은 과거에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베로나가 그런 형을 빼닮아서 굉장히 능력도 있고 정통성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리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로나를 왕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왕이 과거에 처형당한 왕비의 딸인 럭스를 공주로 복귀시키고 베로나와 왕위 경쟁을 벌이게끔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궁중 어릿광대의 시점으로 진행이 돼요. 이 어릿광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상냥하고 또 똑똑하고 현명한 인물로 베로나 왕녀랑 럭스 공주 이 둘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왔어요. 광대가 이 두 왕녀의 아슬아슬한 그런 왕위 쟁탈전을 되게 조곤조곤하게 존댓말로 들려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피폐물 추천 영상에 들어간 이유는 요 베로나 럭스 광대 셋이 각자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 왕위 쟁탈을 위해서 서로를 해치워야 하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몰린 상황에 있고, 그래서 독자가 보면 이 셋의 모든 행동들이 비극으로 차근차근 달려가고 있다는 게 너무 잘 보여서 진짜 가슴이 찢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한 왕의 열등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너무 빡치고 좀 아쉬웠던 건 저는 굉장히 해피엔딩 파거든요. 꽉 닫힌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그런 극단적 해피엔딩 주의자인 제 취향에 잘 맞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광우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정말 재밌고 잘 쓴 탄탄한 명작이에요. 요거는 참고로 웹툰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연조 작가님의 아폴리티카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대부분 멸종하고 새로운 인류의 세상이 도래한 아르카디아 제국이 배경입니다. 요 새로운 인류는 자신의 고유한 페로몬을 가지고 있고 그 페로몬에 따라서 신분의 등급도 나뉘어요. 주인공인 리코는 최하층 계급으로 온갖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지하 도시인 파놉티콘에서 자신의 피를 팔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살아가던 리코는 어느 날 괴상한 힘을 가진 1계급 남자가 또 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좋았다 싶은 건 굉장히 생생하다는 점이에요. 좀 비참하고 좀 더럽기까지 한 그런 최하층의 일상을 되게 실감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어서 몰입이 잘 됩니다. 좀 디테일 묘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뭐 낡아 빠진 소파를 묘사한다든지 종이컵에 담긴 메뚜기 튀김을 먹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아이템들 같은 걸로 되게 밑바닥 인생, 밑바닥 지하도시를 좀 잘 묘사하고 있고 그런 아포칼립스물을 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 그런 분위기를 되게 잘 잡고 간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빅브라더 정부가 있고 신분제가 있고 반정부 집단이 있고 좀 특별한 주인공이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자체는 독특할 게 없는데 이런 디테일한 묘사라든지 그리고 또 주인공이 하는 선택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신박하게 느껴져요. 나오는 캐릭터들이 되게 생동감 있고 관계성도 좋아요. 뭔가 주인공이 있고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고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뭔가 조력자였다가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적이 되고 적이었다가 조력자가 되고 이런 게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나오는 남캐들이 서브 남주라기에도 애매하고 조금 빌런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그냥 조연은 아닌 것이 그 관계들이 좀 애매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리디 리뷰 보면은 주인공 리코가 그러니까 민폐 여주라고 너무 미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리코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커왔던 캐릭터고 또 출생의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온갖 일에 휩쓸리는 캐릭터예요. 근데 주위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이겨보려고 아동바동하고 센 척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래도 절대 남에게 피해주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신념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그래서 잘 안 되는 캐릭터예요. 근데 그걸 답답한 여주다, 민폐 여주다라고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여주 판타지 성장률 부족한데 바닥부터 성장하는 짜릿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볼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먼치킨 주인공이 다 부수는 그런 사이다물은 아니라서 그런 거를 보고 싶으시다면 딱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시즌2가 나와야 하는 결말로 끝난 것 같거든요. 제 욕심일지도 몰라도 저는 아직도 아폴리티카2를 존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작은 리세팅 레이디입니다. 연애소설 속으로 들어가게 된 주인공 캐런은 소설의 스토리를 따라서 온갖 역경을 겪은 뒤에 남자 주인공과 결혼합니다. 소설의 플롯대로 잘 따라왔고 해피엔딩을 맞이했다라고 믿은 그 다음날 캐런은 살해당하는데요.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그 과정을 116번 반복하게 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온 캐런은 결혼을 피하기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만들어내 봤지만 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고 되돌아갑니다. 117번째로 다시 돌아온 캐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살인인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살인을 마친 캐런은 그 후 점점 새로운 비밀에 접근하게 됩니다. 소설이 전체적으로 루프물답게 좀 광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100년을 넘게 회귀하면서 살아서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식 밖의 생각을 가지고 상식 밖의 행동을 그냥 막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죽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재밌는 거 하자, 안 해본 거나 해보자 이런 상태가 돼버렸는데 주인공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북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센레이의 가장 좋았던 점은 예상치 못한 전개가 계속 휘몰아친다는 점입니다. 진짜 읽는 내내 와 이게 뭐지? 비명 지르면서 얼레벌레 쫓아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로맨스도 되게 좋았어요. 좋았던 점을 말을 하면 스포가 돼버려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되게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추리하는 재미가 있어서 절대 스포 없이 그냥 읽는 게 중요하고요. 되게 기빨리는데 그 기빨림을 감수하면서 읽을 만한 재밌는 소설이에요. 미친 세상에서 미친 주인공과 미친놈들이 활개치는 이야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윤진아 작가님의 나무를 담벼락에 끌고 들어가지 말라 입니다. 한창 전쟁일 때가 배경이에요. 전장 한복판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자신을 적군의 왕비라고 칭하면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적군의 군사 비밀을 알려주고 적군의 왕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사실 이거는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이에요. 정쟁 정치 복수물인데 복수가 다 끝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과정까지 다루는 대서사시 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길고 또 오래 연재됐고 오랫동안 입소문도 많이 탔던 소설이죠. 저도 좀 꽤 오래 빠졌다가 읽은 것 같은데 근데 평이 되게 극호와 극불호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낯선 문체와 깊고 섬세한 감정 묘사 이런 것들이 극호 요소도 되고 불호 요소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문체 장벽이 있겠다 느꼈던 게 특히나 인물들 간의 대사가 되게 연극투라고 해야 되나? 저도 처음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인물들이 군처소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에 나온 대사를 하나 예로 들자면은 너를 믿지 않는다. 이 폭풍 뒤의 회전 진창이 만만치 않으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셰익스피어 희극 속 대사같이 좀 갈수록 되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너무 만연체 같은 것들은 갈수록 좀 덜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크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웹소설에서 문체야말로 가장 취향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필력이 좋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심리 묘사가 되게 섬세하고 관계성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문체라고 생각돼서 읽으면서 되게 저는 좋았어요. 사람에 따라서 장황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독특하게 잘 쓴 것 같다. 되게 글맛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장의 밀도가 엄청 높아요. 정쟁물이잖아요. 정쟁 정치물이니만큼 독자가 소화해야 할 정보값도 많고 그래서 빠르게 읽히진 않지만 복수물답게 흡입력이 짱짱해서 하차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직 중반까지도 안 읽어서 정확한 리뷰를 남기기엔 애매하고 다만 지금까지 읽은 바에 따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리뷰를 제대로 남겨보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할 작품은 진보람 작가님의 그 헌터는 임대아파트에 산다 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단독 리뷰로도 추천드렸었던 현판 헌터물입니다. 주인공이 짱짱 센 먼치킨인데 시원시원한 사이다 액션보다는 좀 끔찍한 세계관이 더 부각되는 소설이라서 오늘 영상에도 한번 넣어봤어요. 균열을 그리는 게 되게 크툴루스럽고 괴물의 모습도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스릴러 같은 그런 헌터물입니다. 로판으로 연재되고 출간되긴 했지만 로맨스는 없고요. 인류애는 있습니다. 리디 리뷰 보면은 막 인간 창가 헌터물이다 라는 말이 많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다 때려쳐야 할 정도로 망한 세상에서 그래도 꿋꿋이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덜덜 떨면서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헌터들의 이야기라는 점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디스토피아 작품 6종을 추천드렸어요. 부디 취향에 맞는 작품을 하나라도 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